없는 일들과 현실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건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을 거예요. 이금희의 가요 산책, 오늘은 항상 따뜻하고 또 착한 노래들을 만드는 예민 씨 새 노래 중에 골라봤습니다. 마술피리로 시작해요.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눈을 감으면 돼요. 마음의 작은 숲을 찾아가고 싶어요. 뛰놀다 잠든 나의 어린 모습 볼래요. 영원할 수 없었던 그대의 피리소를 갖고 싶고 자랑과 용기를 갖게 날 데려줘요.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영원할 수 없었던 그대의 피리소리를 갖고 싶고 자랑과 용기를 갖게 날 데려가 줘요.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그런 막 안도감이 들지 않으세요?
예민 씨의 새 노래 마술피리 오늘 이금희의 가요산책에서는 처음 전해드렸는데 참 좋다. 그죠? 예.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내 안에 작은 숲을 찾아가고 싶어요. 노랫말이 참 단순하고 뭐랄까 막 뭐 위사요구도 없고 아주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깊은 울림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예민 씨 노래말의 특징이 아닌가. 전에 이금희의 가요산책 청취자가 뽑은 고운 노랫말 베스트 30 이런 특집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1위로 노랫말 좋은 노래로 뽑아주신 1위가 바로 예민 씨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였던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임상아의 뮤지컬 임현정의 첫사랑 듣고 나서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 시작합니다. 내 삶은 그냥 내버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음악과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해. 이젠 알아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그것. 난
내가 감동하는 책은 다 읽고 났을 때 그 이야기의 작가가 친한 친구여서 전화를 걸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걸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분이 드는 책이다. 좋은 구절이죠. 어떤 책에서 봤어요. 진짜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작품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소설가, 시인, 영화 감독, 음악인 있어요. 오늘 모신 이분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많은 여성들에게 그런 기분을 갖게 만드는 분일 거예요. 정말 공감 가는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토이의 유희열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뭐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항상 똑같으신 것 같아요. 더 늙진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를 네. 이렇게 오늘 새롭게 네. 처음 보는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1960년대 유행했던 머리 같은 걸 희열 씨 온다 해서 오늘 희열 씨 취향에 맞춰서 그건 아니고요.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 안 하던 걸 한번 해봤더니 어색해 죽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예. 오늘 무슨 어? 일 있으신가 막 맨 예전 김지미 씨 막 이러면서 놀랐어요. 어맹나 그래서 씨. 화장도 막 곱게 하고 계셔가지고 예쁘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여전한 그 말솜씨. 예. 예. 아유 어디 가나요? 진짜 오랜만인 것이 예. 음반도 오랜만이고 네. 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뵙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죠? 그렇죠. 네. 마지막 뵀던 게 한 1년 반? 거의 한 네.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거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인간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은가 봐요. 굉장히 단순하고 건조해요. 예. 저는 희연 씨 정말 오랜만에 보면서 참 좋은 게 네.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 막 밤 프로그램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막 피곤해 보이고 예. 어딘가 이렇게 지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밥 먹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예. 밥을 막 먹고 와서 네. 좋아 보이는 걸 거예요. 네,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희연 씨는 밥도 좀 안 먹을 것 같고. 아니요. 안 그래요? 요즘에 굉장히 잘 먹어요. 예. 별명이 공기 반이에요. 한 공기 먹고 반 공기 더 먹어요. 근데 먹으면 뭐예요? 보람이 없잖아요. 체질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막 생각을 바꾼 게 전에는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예. 마른 게 살쪄야지 그랬는데 그러면 더 안 찐대요. 예. 그래서 아예 딴 데다가 정신을 팔고서 예. 있으면 밥도 많이 먹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살찔 거라고. 네. 살이 찌는데 배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배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 나오는 게 꿈인 사람도 있군요. 저요. 저는 배가 막 나와서 네.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네. 제 배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만져보고 뭐 그런 거 하고 놀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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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그때 제가 콘서트 할 때요. 네네. 형님 이렇게 잠깐 객석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그랬잖아요. 온 예, 가족이. 예. 저는 뮤지션의 온 가족이 일어나서 객석에서 인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콘서트 때. 촌스럽죠. 아니 근데 그 촌스러운데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형수님이 배가 많이 부르셨던 예, 그때 그죠? 이제 예. 조카를 네. 임신 중이셨어요. 예. 예. 근데 형님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으셨던 있어요. 그죠? 저랑 체질이 굉장히 틀리고 네. 뼈대가 틀려요. 네. 저는 약간 예술가 뼈대라면은 저희 형은 좀 그쪽은 아니죠? 예. 굉장히 성실한 뼈대처럼 성실한 보이셨어요. 뼈대요. 근면 뼈대. 아니 희열 씨 모시 어떻게 희열 씨 집안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아니에요. 쑥스러운데 예. 집안 얘기를 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축구를 직접 본 분이 방송계에서 이금희 씨 외에 거의 몇 분 안 계세요. 예. 예. 왜요? 그때 콘서트 때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많은 분들이라 그래봐야 뭐 저희 그때 담당 프로듀서분, 네. 근데 이금희 씨 그때 와주셔가지고 아유, 예. 예. 너무 기뻤어요. 어머님 얘기도 할까요? 나온 김에. 그래요. 예. 음악을 이제 업으로 하겠다. 네. 그게 얼마 됐어요, 희열 씨? 업으로 하겠다라고 정확히 시작을 하게 된 건 세션맨 활동을 했어요. 녹음실 같은 데서.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따져봤더니 지금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4년 됐네요. 10년 정도 됐어요. 정확히. 예, 10년. 예. 예. 10년이면 네. 이제 어느 분야에서 10년이면 왜 이제 뭔지 알아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예. 얘기 많이 하시죠. 예. 뭔지 알아까지는 전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예. 모르긴 하겠는데 그것과 이제 제가 30이 되면서 예. 30이 됐어요? 예.
어머, 그렇구나. 우리 나이로는 31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신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30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한 살씩 깎아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고마워요, 예. 정말. 근데 딱 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이게 약간 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하는 일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안 하면 되겠다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가에 대해서 보다도 내가 뭘 잘 못하는구나에 대해서 자꾸 많이 알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자꾸 해나가는 작업이 네. 되면서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조금 뚜렷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은 게 저는 요즘 어떠냐면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냥 있는 사람들로도 평생 이 정도만 알고 지내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요. 그쵸. 네. 있는 사람하고나 잘 지내고 내가 이들한테나 잘하지. 맞아요. 뭘 또 새로 알아갖고 그죠? 음. 이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구나. 있는 사람한테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얇아서 네. 그 이제 있는 사람이랑 좀 깊고 그냥 그쵸. 오손도손 잘 이렇게 예.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정말 추리닝바지로 나가도 되는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음. 음. 나이를 먹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막 동물의 왕국도 너무 재밌고요. 그게 50대부터 원래 재밌는 건데. 너무 빨리 왔네요, 제가. 그렇구나. 예. 그럼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가닥이 잡힌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말로 표현하기란 참 어려운 거지만 오늘은 그래도 토이 네. 이제 팬들도 들으시고 또 가요산책은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게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좀 구체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멋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전에는 너무 건방져서 영화 영화? 배우? 뭐든 괜찮지 뭐 배우 겸 막 그런 생각도 막 한때 해본 적이 있었고 막 지금부터 음악을 관두고 뭐 다른 걸 해보는 거야 막 그런 생각 너무 이제 치기. 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할 수 있지 막 그러는데 이제는 음악을 하고 살아야겠는데 음악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진짜로 내 상황 그대로 내가 최선 다해서 좋은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질 줄 알고 대신에 관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자신에 대한 관리가 무슨 팬 관리 그런 차원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행동 자체 하나하나에 되게 참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 노출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랑 잘 어울리는 게 뭔가 예전에는 TV 매체를 안 나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나가기가 싫다였는데 이제는 안 어울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더 확실하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조금 더 음반과 만약에 하게 되면 무대 위에 나의 모습도 이제 새롭게 전에는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특히 음반에 대한 음악에 많이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양희은 선생님 이 자리에 한번 모셨을 적에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아침 이슬 부르고 막 정말 수많은 곡들을 부를 땐 몰랐대요. 모르셨는데 네. 어느 날 무슨 집회 현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아침 이슬을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 걸 보고 네. 이렇게 소름이 막 끼치면서 노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때 그 무게감 같은 네. 거, 그 중압감이랄까 그런 거가 확 느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뭐 여러분들의 성원에 그런 얘기 절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금희 씨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몇 통의 이 메일을 받아보고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던 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의 메일을 통해서 지금 주부님들도 계셔요. 그럼 메일을 딱 봤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들었는데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 결과물에 사실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맙다 이 음악 듣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분들의 메일 보고서 그리고 또 김해에 사는 한 여학생이 있거든요. 저쪽 경상남도 쪽에 그 여학생은 자기네 집에서 과일을 땄으니까 사과랑 그런 걸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또 음반 너무 고맙고 자기 지금 고3 뭐 이렇게 시절 보내고 있는데 네. 그때 통과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정말 저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런 몇몇의 그런 메일을 받고 또 편지를 받으면서 네. 되게 약간 묘해요. 요즘에. 예.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얘기만 네. 하고요. 저는 유희열 씨 라디오 프로그램 했잖아요. 네. 여기가 물론 다른 방송국이긴 하지만 네. 그 프로그램을 했던. 제가 그 당시에 책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쓸 시간이 없어서 항상 6시에 끝나고 네. 저녁을 먹고 여기 KBS 본관 식당에서 먹고 네. 7시부터 책을 썼는데 네. 하다 보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물론 그렇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만 지치잖아요. 그럴 네. 때 12시를 기다리자. 12시를 음. 기다리면 집으로 가면서 유희열 씨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정말 네. 그게 힘이 됐다니까요. 그래요. 네, 12시를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죽 약속할 게 없으면 내가 그걸 약속을 했겠느냐마는 12시까지 기다리면서 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예.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때. 유희열 씨는 전혀 몰랐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네. 아, 누군가 이 가요 산책을 들으시는 그럼요. 분 가운데도 예, 예. 한 분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 심한 경우는 하루 눈 뜨는 의미가 이 뭐 4시 가요 산책 들을 그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그건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 노래 들을게요. 예, 노래 들을게요. 불후의 명곡이 너무 많아서 예. 그 중에 그냥 내가 너의 곁. 예. 예, 예.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내 생각에 난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보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웃을 수 있었어 널 보고 있을 때 조그만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살았다는 것.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를 비롯해서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거 읽다 보면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노래 들으신 걸로도 너무 행복하시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DJ요. 네. 꽤 오래 하셨잖아요. 3년 반 했어요. 네, 3년 반이란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쵸? 음, 그냥 직장 생활 3년 반 한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예.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예, 예. 예. 왜 그만두셨어요? 그만뒀던 거는 첫 번째 그게 이제 돈을 안 올려줘서 사실 그것도 있었고 건강이 참 안 좋아졌었어요. 그 건강이 안 좋았었고 그러면서 맞아요. 몇 번 쓰러지고 그랬었죠. 이제 뭐 특히 마지막쯤 갔을 때는 앨범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링기를 좀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몸부터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왜 밤 생활에 너무 이제 빠져 있어서 그 주기가 항상 저녁 8시, 9시, 뭐 10시 정도에 깨요. 그리고 12시에 가고 이제 그때 말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막 솟구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은 그 막 주체돼 있는 에너지가 이제 넘치니까 뭘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보든지 음악 듣든지 뭐 작업하든지 하고 그리고 뭐 낮 1-2시 정도에 또 자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방송에서 사실은 이건 제가 굉장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갑자기 내 자신이 제 자신이 느껴지게 동의어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예. 있어요. 근데 주위에 이제 프로듀서분한테 몇 번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많지가 않다. 내가 나를 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모도 좀 부끄러운 소모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게스트분들도 막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들도 다 만나보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이거 언제 어디선가 이걸 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의 몫은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어오는 것도 그 프로 내에선 참 좋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자분들이시고 라디오의 그 제일 큰 장점은 매력은 익숙함이다. 네, 너가 네. 그걸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피워서 조금 그렇기도 했는데 뭐 후회는 없어요. 뭐 네.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 뭐 약간 그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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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요. 유희열 씨는 후회가 없을지 몰라도 또 들으셨던 그 시간만을 음.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좀 네.
언젠가 나중에 또 채워지면 그쵸? 아유 그렇겠죠. DJ로서 또 할 말들이 채워지면 예, 그때는 또다시, 예. 나프로에서 아주 신나고 경박하게 안녕하세요. 예, 그 누가 그래요. 네,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질 때 자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네 맞죠. 예,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그거를 거스르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정말 날씨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맞고 공기를 쐬고 그러는 일련의 행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방 안에서 이렇게 탁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방 안에서 어둡게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침잠시키고 막 그러는 것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제가 프로그램 진행했을 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연을 그쵸, 올려주시는 뭐, 예, 분들 예. 가운데서도.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커튼을 확 치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살아있으면 얼마나 기쁘다라는 걸 막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음반 작업차 어디 베니스? 예, 밀라노랑 베니스 갔다 네, 왔어요. 거기 갔다 오신 건 그 자연도 만나고. 그 왜 그쪽을 가셨어요? 대개 가면 뭐 미국 쪽 가시고 그러던데. 예, 근데 다른 건 아니었고요. 미국 쪽을 가려고 그 막 뉴욕에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데 윤상 씨가 그 딱 오시더니 어떤 이태리 음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잘 들어봐라. 여기 사운드가 굉장히 좋지 않냐 해서 들어볼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갈 거면 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상 씨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운드라든지 그런 거에 귀가 민감한 편이 아닌데 윤상 씨의 그런 고수의 말은 또 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무조건 가겠다고 그래서 알아보고서 그냥 간 거예요. 네. 네. 이젠 귀가 얇고 생각보다 단순하시네요, 윤현 씨가. 저는 뭐 남과 다른 뭐 막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뭔가네, 음반에. 좋아요? 거기 그랬더니 좋아.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일단 미국보다 싸잖아. 그래서 그래요, 갈게요. 그래서 갔는데 예. 가는 김에 이제 여러 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뭐 갔다 오면서 뭐 사진도 찍고 네.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겸사겸사.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찍으셨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못 봤어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꼭 봐야겠군요. 뮤직비디오는 그 세 명이 등장하는데 제가 악사로 나와요. 거리의 악사. 네. 그리고 어떤 한 그 집시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집시 여인을 짝사랑하는 괴생물체가 하나 나오는데 큰 인형을 쓴 그 둥글둥글하게 생긴 인형이 하나 나와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근데 풍은 어떤 분이 써주시기를 젤소미나라는 영화 있죠. 예. 길. 길 예, 같다라고. 예. 그러면은 누가 그래서 그런 영화 같나? 그렇다면 내가 안소니 킨인가? 막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예. 조금은 슬픈 내용이기도 해요. 쓸쓸한 그런 거군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네. 베니스에서 찍었는데 네. 뭐 약간 제가 연기를 조금 해요. 그래요. 꼭 봐야겠네요. 뮤직비디오 작업도 하시고 그러면 네. 그 밀라노 베니 거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놀이공원을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어. 저는 놀이공원 같이 생겼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데 갈 때는 놀러 가야 돼요. 맞아요. 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일하러 가면은 잘 못 느껴요. 맞아요. 좋은지를. 그래서 그 좋은 곳에 가서 많이 못 느꼈어요. 저는 네. 제일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이태리였는데 네. 사실 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다른 눈으로 한번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앨범 자켓은 보니까 뭐 무슨 광고를 거의 시험에 찍는 것처럼 뭐 이거 뭐라 곤돌라인가요 이거? 아유, 뭐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한 번 타는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예, 뭐 누워가지고 예, 뭐 막, 예. 멋있게 찍으셨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음악 작업에는 네. 어떤 작업에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쪽에 가서? 예, 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음반에 있어서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인데 마스터링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편하냐 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집을 만약에 짓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골조를 짓는 거는 제가 이제 프로듀서가 하는 일이고 골조를 다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벽을 이제 바르고 쫙 뭐 이렇게 뭐 전기선도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거는 믹싱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작업 있죠. 아. 뭐 이렇게 뭐 벽지도 이렇게 해주고 뭐 커튼도 예쁜 거 달고 그걸 마스터링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마지막에 음반에 있어서 윤기를 이렇게 싹 한번 칠해주는 예, 작업이에요. 예. 예. 윤상 씨 추천이 뭐 잘 음, 통했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윤상 씨가 어때요? 그러 들어봤더니 조그만 그래서 좋은가 보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타이틀곡이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반 맨 처음에 네, 알리면 네, 네. 그 뭐예요? 아,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예. 좀 설명해 주시고 아, 설명해요? 듣고 설명할까요? 아니, 뭐, 어쩔까요? 설명할 거 뭐 많지 않고요. 아, 우리 듣고 설명 아, 그래요, 들어요. 그게 그래요. 훨씬 더 느낌이 각자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무슨 일인 거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나에겐 세상의 소중한 너인데 착한 네 커피를 내는 너그 속에 감춰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빠 너도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었던 혹시 너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법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친구들 지겹다 말하지 늘 같은 노래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먼 곳만 보내고 혹시 넌 그냥 내 맘을 알까 우리를 아는 지금 모두 모른 밤 술 취한 널 데리러 온 그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너를 위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이런 곡이었네요. 예, 예. 네. 이 곡
그 김형중 씨의 목소리예요. 김형중 씨, 이오스. 예, 아시네요. 예. 이오스의 김형중 씨고요. 소년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윤상 씨 노래 예, 그 예. 앨범에 소년이라는 노래도 주셨고 사직 가운데에서 이제 남겨진 사람이라는 예. 노래도 주셨고 곧 새 앨범이 나와요.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예. 이 곡은 그 이제 노랫말 붙일 때 그 굉장히 친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앨범 디자인도 해주고 이소라 씨 앨범 디자인도 해주고 아, 김광민 씨 앨범 디자인해준 친구인데 김희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뭐 조금 짝사랑을 하는 그 얘기예요. 네, 그 등보기 사랑이군요. 맞아요. 등만 예. 보고 있는 사랑인데 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김희수 씨한테 이거 신뢰되는 거 아닌가 김희수 군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네 얘기다라고 내가 이름까지 얘기했다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매일 거의 보거든요. 그랬더니 예. 아니야 얘기 자주 해라 오히려 그러면 여자들이 날 좋아할지도 몰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심하고. 예. 오히려 PR을 많이 해 그래야지 날 좋아할 거야 막. 예. 그래요. 저는 실은요 가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들을 기회가 많고 네. 어떤 뮤지션의 초창기 또 뭐 2집, 3집 계속 이렇게 연이어 네.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망한 게 1집이 제일 좋은 뮤지션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그리고 2, 3집 갈수록 이렇게 좀 약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네. 근데 제가 토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1집보다 2집이 나았고 네. 2집보다 3집이 3집보다 4집이 네. 저는 그 어떤 견실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5집은 아직 못 들어봐서 한 곡밖에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앨범 다시 주세요. 어떻게 해야겠다. 예. 예, 어떤 느낌인지 예. 본인도 아실까?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참 고맙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집 때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2집 때는 자기는 싫었다. 1집의 그 풋풋함과 순수함이 좋았다. 예,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많아지고 반성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뭐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의 그때 앨범마다의 저의 모습이고 저의 네. 생각이니까 그거를 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생각으로 과장하거나 뭐 뻥튀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달라진 모습이 앨범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도 그냥 저의 모습일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 실망을 하시면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모습조차 이해해 주시면 예 열심히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 음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예. 일단은 제목부터 왜 궁금하게 만든 거죠 일부러 페르마타 이래가지고 예, 예.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맞아요. 예. 그거 이제 앨범 제목인데요. 페르마타는 음악 용어예요. 예. 그 음악 시간 때 이렇게 반추형 모양의 점 딱 찍혀 있는 거 아, 있거든요. 알아요. 늘리는 느림표. 거. 예, 느림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느림표란 뜻도 있고요. 저의 의미는 그 페르마타라는 부호가 주는 의미가 조금 쉼이라는 의미였어요. 약간의 휴식, 쉼. 근데 뭐 그 휴식과 쉼의 의미를 어떤 분은 곡해서 저 인간이 이제 유학을 가는구나, 은퇴를 하는구나 이렇게 네. 하는데 아니에요. 오래오래 여기 아주 끈질기게 살아있을 거고요. 예.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예. 이 앨범 통해서 제가 조금 뭐 생각이 많았던 것과 우울함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약간의 정리 차원에서 음반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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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좀 되셨어요? 많이 된 것 같아요. 여자도 좀 정리가 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 노래를 보통 10곡, 11곡 네. 그 정도 실잖아요, 되게. 그렇죠. 네. 물론 뭐 좋은 사람 버전이 2개를 하더라도 네. 17곡을 써서 실은 거예요? 18곡이요. 아, 그것까지도 다 다른 예. 곡이에요? 예, 좋은 다른. 사람 새드 스토리도. 아. 그 곡은 이제 새드 스토리는 지금 들었던 곡과 다르게 발라드 버전인데 이승환 씨가 노래해 주셨어요. 아. 네. 뭐 나 이렇게 곡 많이 썼어요 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게 이제 사실은 앨범에 그 많이 넣는 거에 그 뮤지션한테 보면은 그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요? 앨범의 완성도를 떨어뜨려요. 그게 그러니까 예. 정말로 앨범이 막 제가 천재여서 18곡이 다 좋다면은
참 좋겠지만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고 18곡이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안 좋은 곡들도 이렇게 듣기 힘든 곡들도 있을 거고 18곡을 앨범을 이렇게 감상하기에 조금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명반처럼 느껴지는 앨범 가운데에서는 네. 8곡 시대 때 그런 게 많아요. 한 곡도 안 빼놓고 다 좋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네. 이게 좀 시대가 바뀌고 앨범이 한 12곡, 13곡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해서 다른 장르를 또 자꾸 섞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색깔을 갖지 못하고. 그걸 이제 굉장히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완성도를 기할까 그랬는데 이번 2년 반 정도 작업하면서 25곡을 썼거든요. 녹음을. 그 완성된 게 25곡이었는데 앨범 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80분 내에 담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일단 다 담자 라고 해서 77분 50초인가요? 그래서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담아본 거예요. 네. 네. 대단한 양이네요.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작업을 했군요. 질보다 양으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얄팍한. 물론 이렇게 되면 왜 이 가운데 이 곡도 좋고 물론 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네. 뭐 10손가락 얘기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요. 네.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일 듣기 좋아하는 곡은 목소리라는 곡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듣기 좋아하는 곡이 연우 씨가 부른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김현우 씨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아유 멋지죠. 예. 요새 내추럴 예, 거기서도 노래를 해주셨고요. 그러셨죠. 네. 예. 공연 안 해요? 공연이요? 예. 공연해요. 7월달 예, 작은 극장에서 예. 한 일주일 정도 할 것 같아요. 꽤 길게 하시네요. 예, 아주 작은 극장이고 피아노랑 뭐 기타랑 해서 예. 뭐 작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8월 정도 조금 큰 무대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는 정말 이렇게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이후의 무대면 네. 물론 예전 무대도 좋았지만 네. 기대해도 되나요?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빠진 무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요. 뭐 막 장치 같은 거 뭐 보여주고 아유.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니 그런 것도 그 잘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본 결과 그냥 얼굴만 있으면 되겠다. 외모로만 승부 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똑같고 달라지고 하나도 없고 그건 아니고 요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 가면 네. 이게 지금 음악을 들으러 온 건지 뭐 그런 생각 드는 콘서트 있거든요. 예, 있죠. 예. 예. 근데 뭐 그분들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제일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니까 예. 그냥 그 모습에 막 실망하지 마시고 애쓰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눈으로 다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다 안쓰럽고 막 얼마나 그 신경 많이 썼겠어요. 잘하려고 네. 그것도 했는데 자기는 막 해보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뭐야라고 쉽게 판단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저 그 개인은 한 달, 2달을 고민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좋게 많이 봐주세요. 좋은 점을 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게요. 예. 일요일에 만난 사람 저희가 이제 뮤지션들 모시거나 또 만나고 싶은 분들 모시는데 대개 네. 음악을 이 코너에서 한 4곡 내지 네. 5곡을 들어요. 네. 오늘 2곡 들었는데 아니요. 네. 전 좋았던 게 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요. 네. 딴 때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막 방송이어서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네. 그냥 저 얘기하고 싶어서 많이 네. 했어요. 예. 아니 진짜 너무 좋았고요. 예. 안심이 되네요. 유희열 씨를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음악으로 우리 곁에 오래 남겠구나 그런 믿어움 뭐 안심이 돼요. 아유, 오래 살 거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니까 네. 목소리 들을까 봐요. 그래요. 예. 그 노래 그리고 듣죠. 가실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차도 한 잔 제가 대접 못한 거죠.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음에 예. 진짜 예.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밥으로 해주세요. 밥 한 공기 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함께 지낸 시간 그 속에 다시 살아나
58분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이후 계속된 아파트 매매 전세가의 오름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뱅크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주 전과 같은 0.30%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매가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가격 상승폭은 2주 전보다 0.07%포인트, 신도시는 0.10%포인트가 각각 하락해 그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중교통수단의 노선과 운행정보,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높이고 외국인들이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60억 원을 투입해 국가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펑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4박 5일간의 공식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리펑 상무위원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만섭 국회의장, 이한동 국무총리 등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전철 떼제베가 어제 도버 해협 칼레앙에서 지중해 마르세유 항까지의 거리를 3시간 29분 만에 주행해 새로운 장거리 운행 기록을 세웠다고 프랑스 국철 SNCF가 발표했습니다.